스텝인 13강으로 사인 법칙이랑 넓이를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수열을 처음부터 나가게 될 거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도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그 단시간 안 늘어요. 단시간 절대 안 늘기 때문에 오늘 거 좀 잘 봐놓고 여러분들 매일 도형 문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 두세 문제 정도는 계속 고민하면서 풀어보는 습관을 가져주셔야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해두셔야지 기말고사 때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가 있겠고, 잘 보신 분들은 차이를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대부분의 외운 애들이 많이 무너지는 파트가 이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파트를 잘 잡아주시면 되고, 수능에서도 애들이 여기는 보통 한 문제를 거르고 가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애들도 요거 거른단 말이야. 4점짜리, 8점짜리 이렇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걸 기회를 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나랑 같이 한번 활용을 볼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총 3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시험 끝나자마자 내가 뭐 꼭 오라고 하진 않았지만 중등도형 좀 일부 내가 다뤄줬었죠. 그래서 거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몇 개만 좀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이랑 삼각형의 넓이를 굉장히 오늘 깊게 들어갈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 그래서 우리 중등도형에서 삼각비에 대한 리뷰는 기본적으로 가볍게 한번 해볼 건데,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다 얼마인지는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자, 한번 리뷰니까 가볍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특수각이 있는데, 자, 여기가 45도가 될 때, 자,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2의 비율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 상태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채빈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채빈아, 이거 혹시 왜 1대1대 루트 2인지 설명 가능해요? 이거 좀 어려운데 설명 가능하나? 괜찮아. 야, 이거 모르는 애도 있을 수도 있어. 이거 혹시 왜 그럴까? 폭탄 넘길 거예요? 뭐 넘길 건가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뭐지? 해보자. 저 이름 생각나. 잠깐만. 윤지야 한번 얘기해볼까? 자, 이거 왜 1대1대 루트인지 한번 설명해봐요. 이거 왜 그럴까? 맞아요. 피타고라스만 하는 말이 딱 나와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45도가 되면 여기는 고정으로 45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 이등변이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변의 길이를 A라는 길이로 두게 되면 여기 길이도 자동으로 A가 되면서 여러분들 여기에 모르는 길이를 X라고 한번 놔본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제곱은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되면서 X제곱은 2A제곱이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길이니까 마이너스는 버리시고 루트 2에 A가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를 우리는 루트 2에 A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되면서 길이는 약분이 가능합니다.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면 니들이 외웠던 1대1대 루트 2가 나온다더라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빈아, 이해되냐? 알아야 돼. 제발 알아야 돼, 얘들아. 자, 하나만 더. 모르는 친구도 있었으니까 한번 더 볼게요. 자, 여기가 이번엔 6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이렇게 30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니들이 외웠죠? 쌤, 이거 나 존나 잘 외웠어. 2대1대 루트 3이야. 요렇게 외웠을 텐데, 자, 이것도 왜 되는지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자, 정확 한번 얘기해볼까? 이거 왜 2대1대 루트 3이에요? 이건 좀 어렵다. 네. 네. 약간 Y축 대칭 이런 느낌이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자, 요 변에 대해서 요걸 여러분들이 Y축 대칭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지금 합동인 거를 붙였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도 2가 되고 여기의 길이도 1이 되고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30도가 되면서 정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삼각형인 게 보장이 되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의 길이를 잠깐 2A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여긴 절반인 A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여기는 모르니까 H라고 이렇게 놓을 수밖에 있겠죠. 괜찮니? 자,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를 쓰면 H를 A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제일 긴 놈,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 A, 이거 두문데. A 제곱 더하기 H 제곱. 따라서
h제곱은 3a제곱이 되고 약분하시면 h는 루트 3a가 되더라. 그래서 얘가 루트 3a야. 그래서 약분하면은 2대 1대 루트 3이다 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 다들 알고 계시죠? 그거 하시게 되면 중학교 삼각비는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문제가 풀리기는 안 풀리는 일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거 설명 안 되는 친구들 누군지 알죠? 채빈아, 너. 자,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시고 채빈이 말고도 속으로 씨발 몰랐는데 하는 친구들은 정리 한번 해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사인, 사인, 탄젠트 특수가 45도, 30도, 60도, 90도, 0도 요 값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리는 알고 외우셔야겠죠. 반드시 아셔야 된다. 다 됐죠? 굿. 자, 근데 이것도 내가 하나만 좀 언급 좀 할게요. 자, 여기 정리되셨죠? 자, 내가 뭐 할 거냐면 특수각은 됐는데 딱 하나만 좀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언급할게요. 뻥이야. 한 개 아니고 두 개.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심화학 도형 문제를 풀 때마다 좀 떠올라야 되는 그런 어떤 자세 같은 게 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어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각을 만약에 내가 왼쪽 하단을 기본적인 세타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빗변의 길이를 x라고 잡아놓고 여기를 내가 밑변, 여기에 내가 한번 높이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야 될 가치관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치마 문제 도형을 푸는데 내가 높이만 해결되면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높이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니들이 느껴지거든.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이거 밑변만 알면 될 것 같은데 혹은 내가 높이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럼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되냐면 높이가 만약에 내가 몰라가지고 좀 고통스러워 혹은 내가 밑변을 몰라가지고 좀 이 문제 푸는데 좀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반드시 떠올라야 되는 개념이 높이는 여러분들이 사인을 떠올리셔야 되고 밑변은 코사인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왜? 우리 단위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인은 y좌표를 의미를 했고요 코사인은 x좌표를 의미했던 거 맞습니까? 그래서 x는 가로 성분 그 다음에 y는 높이 성분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쌤, 그러면 사인이 떠올라야 된다면 그럼 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 볼게요. 사인 세타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돌리니까 빗변분의 높이 x분의 높이가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반대로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린다라고 배웠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x는 길이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수를 양옆에다 x를 곱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높이는요 x 곱하기 x 양옆에다 곱하시게 되면 사인 세타가 되고요 밑변은 뭐가 되냐면 x 곱하기 요거 넘기시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서 여러분들 모양으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빗변을 알고 요 메인 각도 세타를 알고 있을 때 뭔가 내가 빗변과 세타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 찍는 느낌이나 밑으로 이렇게 내려 찍게 되면
가로 성분이 되죠. 가로 성분은 우리는 코사인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밑변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코사인을 거쳐가지고 여러분이 x를 곱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얘는 밑변은 x에서 세타를 가해주는 거니까 x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를 마치 공식처럼 그냥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되지? 그럼 높이도 마찬가지야. 쌤, 높이도 마찬가지로 빗변과 내가 궁금한 이 좌측 하단의 각도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감성으로 옆으로 만약에 찍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높이가 생각나야 되면서 이 높이를 여러분들이 x 곱하기 사인 세타로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앞으로 빗변과 좌측 하단의 각도가 나왔을 때 밑으로 찍으면은 가로 성분이 되면서 x 코사인, 그죠? 요렇게 옆으로 오른쪽이나 좌측으로 찍게 되면은 높이가 되면서 x 사인 세타다. 요렇게 그냥 좀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60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가 만약에 4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2대1 때 루트 3이니까 여기 2고 여긴 2루트 3입니다. 바로 알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쌤, 그럼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되냐요? 묻는다면 밑으로 내려 찍죠.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는 4 곱하기 내려 찍으면 코사인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가 된다. 이거 은근히 편해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 때마다 물론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 되긴 되는데 이 직관적인 생각이 바로 나셔야지 좀 걸림돌 없이 문제 푼다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 높이는 이쪽으로 옆으로 찍죠. 옆으로 찍게 되면 4의 사인이 떠올라야 돼요. 사인 60도.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 루트 3이랑 결과가 같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떴으면 좋겠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다가 여러분들이 관심값을 두는 상태에서 내려 찍으면 코사인, 옆으로 찍으면 사인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1분 정도 줄 테니까 이것도 정리.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 자,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인데 안 들으면 손해니까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해주세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됐니? Are you okay? 괜찮아요? 좋아요. 아까 내가 한 가지라 했는데 뻥이었고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자, 그것도 내가 좀 언급할게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요것도 심화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막힐 때가 있을 거야. 요것처럼 내가 가로 성분만 알면 되는데 내가 세로 성분만 알면 되는데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요것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킬러 문제 같은 거 풀 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 혹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감성 기억나시나요? 얘를 우리는 특수한 직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본 적 있냐? 좀 오래되긴 했죠. 여러분들, 니들도 이제 나이를 먹었다. 니들 고2면 이거 배운 게 이제 3년 됐네요. 그죠? 3년. 3년. 채원이는 무슨 중이냐? 하한중? 하한중? 하한중이구나. 저기 옆반에 이제 누구냐? 이제 하한중 이번에 중2 100점 나왔다고 이제 하이엔드 글 올렸던데 너 거기 중이구나.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눈에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보이는데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요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3개가 모두 다 닮았어요.
그죠? 왜 닮은지는 아시나요? 여러분들 여기를 x라 놓고 여기를 동그라미라 놓으면 x 더하기 동그라미가 90도가 되면서 여기가 x, 여기가 동그라미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a 닮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기본인데, 자,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걸 내가 지웠어. 이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막 동공이 흔들린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게 또. 자, 만약에 내가, 형님들,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세타라 잡았을 때,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야, 코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묻는다라면은 생각보다 2등급 이하 학생들은 요거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2등급 이하 학생들은 이럴 거라고. 아, 여기가 3, 4, 5니까 선생님 저 피타고라스 배웠어요. 혹은 저 닮음을 배웠어요 하고 나머지 변들의 길이를 열심히 구해. 그래가지고 열심히 구해서 요 길이도 구하고 요 길이도 구해서 요 핑크색에서 여러분들이 코사인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요 전체 이 큰 파란색이 아니고 보라색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빗변하거나 이런 식으로 구한단 말이야.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죠? 닮은 삼각형에서는 삼각비가 항상 똑같아요. 어차피 모분의 모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 약분돼서 결과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각도가 분명 여기 세타가 여기 있지만 앞으로 킬러 문제 같은 거를 풀 때 여기 있는 걸로도 풀릴 때가 많지만 아닐 때가 있어요. 잠깐만, 내가 갖고 있는 도형을 요거 쓰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닮음이 떠올리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닮은 삼각형에서 삼각비가 같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여기가 세타가 되는 순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 되면서 그냥 5분의 4가 되더라.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언제 쓰냐? 내가 아무리 문제를 쳐다봐도 안 풀릴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신뢰가 없으면 계속 안 풀리겠지만 니들 짬이 좀 올랐어. 짬이 올랐는데 나 이제 킬러 문제도 좀 풀 때가 됐고 안 풀려?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 각도가 다른 데도 어디가 숨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닮음을 이용해서 푸시게 되면 정말 쉬운 데서 구할 수 있을 때가 많을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마인드적으로 기억합시다. 다시 내가 밑변이 궁금해 코사인이 떠올라야 돼요. 이건 기본이야. 내가 높이가 궁금해 사인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관찰한 요 각이 문제가 너무 어려서 뭐가 잘 안 풀려. 내가 관찰한 요 각이 다른 데도 어디가 숨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그 각도에서 구해도 돼요. 다시 내가 원하는 요 각도가 다른 곳에 어디 숨어 있다라면은 그 다른 곳에서 삼각비를 구해도 결과가 같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니들 생각을 못 해가지고 내가 요 특수한 직각상을 갖고 온 거고 꼭 요 도형에서만 쓰인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니들이 딱 문제를 보고 저거 닮았는데 싶었을 때는 그 닮은 삼각형에서 답을 구해도 결과는 같다더라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아직은 여러분들이 요 감성은 아직은 구경을 많이 못 해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임박했을 때는 요것도 은근히 보시게 될 좀 멋있는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 자, 이거 정리해 주세요. 정리. 그래서 좀 마인드를 많이 바꿔야 돼. 문제 풀다 보면은 도형 빡칠 때 많거든요. 그 빡치는 원인을 알아야 돼. 내가 밑변 몰라서 힘들어? 높이를 몰라서 힘들어? 아니면은 뭔가 닮은 삼각형에서 내가 구할 수 있어야 되나? 요거를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지 접근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약간 그런 거 있죠. 또 기니디 문제 혹시 아시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기니디 문제. 특히 이 도형 쪽에서 기니디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풀어야 되는 그런 어떤 약간 알고리즘적인 구조 이런 것들도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보통 기억은 쉬운 거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내주고요. 니은은 보통 이제 기억을 이용해서 니은을 풀게 만들고요. 디귿은 기억과 니은을 같이 이용해서 디귿을 풀게끔 하는 그런 어떤 기니디 문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진성고 재시험본 진성고 재시험본 되네요? 그래서 못 왔구나. 왜 재시험 보지? 혹시 소식 들은 거 있나요? 진성고 재시험본 되네요? 요번에 재시험 존나 많아. 진성고도 그렇고, 어디지, 중학교에서 어디 하나 찐반했던데? 철산중이었나? 지금 광명 약간 뒤집어졌다라고. 학교 2개가 지금 재시험이라가지고. 근데 중학교는 좀 존나 웃겼어. 이건 내가 소신 발언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어디 중이지? 이거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다. 어느 중학교가 있었어. 근데 이 중학교에 있었는데, 거기가 재시험을 하는데, 재시험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학교랑 그러니까 거의 뭐라 하죠? 숫자만 바꿔가지고 프린트 낸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대.
그래서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왜냐면은 애새끼들 공부 워낙 안 하니까 학교 프린트라도 열심히 봐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까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프린트가 모든 반에 공유가 된 게 아니었어. 이게 다른 반에는 공유가 안 되고 특정 몇 반에는 공유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형평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사 뭐 있으니까 그냥 푸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뭐 이제 한 문제로 막 원하는 뭐 특목고를 못 가는 친구들이 혹시나 생기면 좀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중학교생들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 어려울 것 같아.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문제를 풀다가 가로를 모를 때, 세로를 모를 때, 뭔가 어떤 이상한 각이 뭔가 숨어 있는데 그 새끼가 같을 때 닮음이 떠올린다라는 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한테 감사하게 될 겁니다. 자, 사실 지금 요 얘기는요, 이제 좀 많이 연습하는 1등급 친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일 거예요. 요거는 잘 생각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는 뭔가 이제 아까처럼 팁은 아닌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걸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것도 내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원주각 관련된 거 내가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원주각은요, 좀 몇 개를, 잠깐, 이거 왜 넘어가냐.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자,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도식화를 좀 시켜볼게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주각과 중심각은요, 늘 세트로 다닌다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파트가 1번 파트예요. 자, 1번 파트는 뭐냐면, 다들 알고 있는 그거. 요거.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채빈이한테 또 물어보면 혼날라나? 채빈아, 원주각 할 때 원주가 뭐예요? 한자로? Do you know? 이거 알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자, 원주 할 때, 이거 원주각이라 하잖아. 자, 이 원주가 무슨 뜻이죠? 정확해요. 맞아요. 원의 둘레입니다. 한자로. 원의 둘레입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랑 이루는 각, 얘는 중심과 이루는 각에서 중심각이라 불러요. 자, 얘랑 얘는 여러분들 눈깔로 봐도 2배처럼 차이 나 보이죠? 그죠? 자, 일단 결과는 알아야 돼. 선생님, 그러니까 원주랑 2배를 하시게 되면 중심각과 크기가 비슷해집니다. 라는 거 첫 번째. 자, 이게 제일 중요해. 중3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이유도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 원주각끼리 쌤. 요것도 알아둬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같은 현과 호를 기준으로 원주각을 또 어떻게 만들더라도 얘네들끼리는 다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성질이 되겠습니다. 요 성질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파생되게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요것도 알아야 돼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원의 중심이야. 그럼 여기가 중심각이 180도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둬야 될 게 뭐냐면 원주각끼리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너네들이 아무데나 원주각을 만들더라도 자, 무슨 삼각형이 보여야 되죠? 직각삼각형이 보이셔야 돼요. 왜냐면은 얘가 중심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반띵이 되면서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직각 이런 감성이 보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거꾸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되시죠. 여기도 180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를 중심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도 여기도 직각이 되더라라는 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팁처럼 좀 하나 공유를 드리자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자, 직각삼각형이 보이잖아요? 니들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바로 빗변과 원이 보이셔야 돼요. 무슨 말이야?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원의 지름이 된다라는 거를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심지어 설사 원이 안 그려져 있더라도 마치 여러분 요거는 원이 보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약간 이런 감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굳이 좀 만들자면 자,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요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해됐니? 그러면 직각삼각형 분명 이렇게 두 개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원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니까 얘가 원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게 보였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 원이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게 보였으면 좋겠고, 그놈의 빗변이는 여기가 뭐가 된다? 얘가 지름이 되더라 라는 것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조서는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원이 안 그려져 있지만 직각삼각형이 보이시게 되면 한 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원이든 원이든 보이셔야 된다라는 거, 요건 좀 내가 강조하고 싶었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유가 설명이 되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 자, 또
사인 법칙을 배울 때 굉장히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원 안에 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하고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요각과 여기 있는 요각을 여러분이 더했을 때 180도가 된다라는 걸 분명히 배우셨을 겁니다. 아, 뭔 소리야? 쌤, 여기가 알파면요, 여기가 베타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80도, 즉 호도법에 의해서 파이가 됩니다 라는 걸 분명히 배우셨을 거고, 자, 그 말은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쌤, 그럼 알파는요 파이 빼기 베타라 생각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거꾸로 베타는 파이 빼기 알파라 생각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여기가 30도면 여긴 150도고 여기가 만약에 40도면 여기가 140도가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네 둘의 각의 관계가 결정이 돼버린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럼 이것도 이제 왜 되는지 가볍게 한번 보자면, 중심각 이렇게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여기가 요 놈에 대한 원주가, 중심각이니까 2알파가 될 거고, 여기 내가 베타가 잡으면 여기는 중심각 2베타가 되겠죠? 한 바퀴 돌면은 360도. 아, 그러니까 쌤, 두 개를 더했더니 360도 한 바퀴를 돌아요. 그 말은 양변을 2로 나누시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도가 되고, 이건 우리는 호도법으로 파이라고 얘기합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조금만 더. 자, 요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는데, 자, 봐봐. 정아야, 이건 좀 어려운데 정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요거 보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각변환. 맞아요, 각변환이 좀 보이셨어야 돼요. 자, 왜 각변환이 보여야 될까요? 단이한테 내가 안 물어보면, 단이 아는데 단이는 나한테 이거 한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물어볼 거예요. 자, 정아는 그때 없었죠. 자, 잘했어요. 자, 얘랑이 보시면 각변환 공식이 보입니다. 맞아요? 왜냐면 얘랑 더했을 때 180도가 된다는 얘기는 파이 빼기 모시기니까 이런 감성이 보여야 돼. 이런 거 보이니 얘들아? 아, 이거 보였으면 좋겠는데. 원이 이렇게 있어요. 각변환 공식. 각변환 공식은 둔각이어도 상관없었지만 예각이라 생각하고 하랬죠. 45도가 아닌 예각을 내가 요걸 알파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따라왔니?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더했을 때 180도가 된다는 거는 얘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무슨 얘기 할 수가 있냐면, 사인은 높이였죠. 사인 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와 여기가 반드시 합동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다음과 같이 원 안에서 내접을 할 때 알파, 베타의 합이 180도가 된다는 소리는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림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사인. 알파랑 뭐랑 같냐면 사인 베타랑 같다 라는 것도 바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각형이 원 안에 내접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런 관계를 만족한대 라고 한다라면은 원 안에 있는 사각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보이셨어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이제 내가 만약에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것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가능하니 얘들아? 욕심인가? 코사인 알파랑요 코사인 베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자, 근데 코사인은요 사인이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사인 같은 경우는요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이 항상 값이 같게 나타나. 두 개가 더했을 때 만약에 180도가 된다라면. 근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 같은 경우는요 잘 보세요. 지금 요 놈과 요 놈이 분명히 합동인데 얘가 반대쪽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둔각이 될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자, 이거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가 같아. 그럼 이 알파 베타는 반드시 두 각이 같아야 돼, 삼각형에서는.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같으려면요 얘가 반드시 무슨 삼각형이 돼야 될까요? 이거 둔각으로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해요. 반드시 예각으로만 같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근데 만약에 자, 이것도 이해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자,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같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 놈의 값도 같을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후보가 더 있어요. 뭐냐면 요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같아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는 둔각으로 같은 개념이 가능한 거고 얘는 반드시 예각으로만 같아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캐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킬러 문제에서 많이 나온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한다라면 얘는 절대로 둔각이 될 수 없구나. 알파, 베타는 반드시? 그러니까 내 말은 둔각이 될 수 있는데 삼각형이 이 알파와 베타가 둔각으로 같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걸 캐치했으면 좋겠고, 사인이 만약 요걸 만족해. 그러면 예각으로도 같을 수 있겠지만 둔각과 예각의 관계가 더했을 때 180도가 되는 것도 후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했는데 내가 조금 욕심부린 감이 좀 있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요거까지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중립 내용인데 수학 1을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여기까지도 조금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언급드리고 싶었습니다. 됐죠? 자, 이거 정리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했어요, 얘들아. 쉬운 얘기 아닌 거 나도 알아요. 그래서 각변화 공식까지 떠올리시게 되면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겠다. 왜냐면 삼각형은요, 얘가 아니면 둔각이에요. 맞잖아. 180도를 넘을 수가 없잖아, 삼각형은 무조건. 삼각형은 무조건 0도에서 180도 사이에 어떤 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각이 되거나 둔각이 되거나 뭐 아니면 직각이 되거나 그거밖에 경우일 수가 없는 거죠. 정화는 이해되셨나요? 좀 이해되세요? 좀 어려운 거긴 했는데 또 생각을 한번 해봐. 코사인 때 무조건 예각으로 또 외우지 말고 왜 예각으로만 같을 수밖에 없는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코사인은 둔각이 되게 되면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달라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금 첨언 좀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사인 알파랑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랑 같대. 그럼 얘랑은 크기가 같은데 부호가 배가 되는 거 맞아요? 요 경우에는 둔각과 예각의 관계가 되겠지만 만약에 마이너스가 없어. 그럼 얘는 반드시 예각으로만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요게 이해 안 된 친구들은 각변한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됐잖아, 괜찮아? 유체이터 된 것 같은데 좀 어렵나?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오늘 수업은 지장은 없어요. 근데 요걸 내가 설명한 이유는 1등급이랑 100점 맞는 친구들 요것도 알면 좋거든. 요거까지 내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심화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심화 아닌 심화 개념입니다. 심화 아닌 심화 개념. 이게 치트키거든. 왜냐면 니네가 삼각형을 봐야 되는데 그 새끼가 예각인 둔각인지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건 굉장히 큰 정보예요. 맞잖아요. 마치 다항함수도 차수를 알면은 얘네들이 심화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되듯이 삼각형도 얘가 예각인지 혹은 둔각이 한 새끼라도 있는지 알게 되는 거는 굉장히 큰 정보야. 이게 거의 모든 거의 시작이거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바로 풀 생각 하지 말고 잠깐 고민해 보세요. 얘는 예각일까 둔각일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렇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애들은 본능적으로 다항함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얘가 몇 차 함수일까를 생각해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도형 문제가 삼각형이 어려운 게 나오게 되면 이 새끼가 직각일까 둔각일까 예각일까로 고민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당연해.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 직각이 나오면 이제 유레카를 외치겠지. 그러면 왜냐면 피타고라스도 쓸 수도 있고 삼각비를 쓸 수도 있고 얼마나 툴이 많냐. 근데 이제 둔각이랑 예각이랑 특히 둔각이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돼요. 둔각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내가 조금만 첨언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이것도 조금 첨언을 할게요. 자, 그게 뭐냐면, 그래도, 이거 지금 나랑 지금 개념 2회차니까 또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요런 것도 좀 내가 팁으로 조금 알려주고 싶었어. 근데 얘는 항상 먹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가끔 안 될 때 요런 거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이제 결국에 삼각형은요, 둔각 아니면 예각이거든. 뭐 직각은 뭐 그냥 빼버리고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둔각 아니면 예각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도형은 보통 보조선을 그릴 때가 많아요. 보조선 안 긋고 그리기가 힘들거든. 원 같은 경우는 중심과 반지름 있는 거 국룰이잖아요. 막 90도 같은 거 하고. 근데 삼각형에서는요 어떤 보조선이 떠올라야 되냐면, 예각 같은 경우는요 보조선이 내부에 보통 많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보통 보조선을 그릴 때 좀 약간 뭔가 의미 있는 보조선이 그어지려면 얘각 같은 경우는 삼각형 내부에서 많이 그려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럼 니들이 이런 보조선 그을 거 아니냐, 그지? 이렇게 안쪽에 보조선을 긋는 습관이 좀 중요해요. 자, 근데 둔각 같은 경우는 보통은 외부에 많이 그려지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둔각 삼각형일 때는 보조선이 좀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자, 왜 그런 거냐면 당장의 넓이를 보더라도 만약에 둔각이 이지랄 했어. 그럼 높이가 결국에는 이쪽으로 표현되는 거 맞아요? 맞니? 둔각 삼각형일 때는 보통 의미 있는 보조선이 삼각형 바깥쪽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둔각 문제를 풀고 있는데 만약에 뭔가 막혀서 힘들어. 그러면은 내가 잠깐 보조선을 바깥쪽으로도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모든 보조선을 내부에서 생각을 할 테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부에도 뭔지라 해도 안 돼. 근데 이 새끼가 둔각이야. 그러면 잠깐 생각을 바꿔서 바깥쪽에도 한번 보조선 한번 그어볼까? 이 생각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뭔가 내부 쪽 보조선이 안 되면은 한번 둔각인지 체크해 보시고 둔각이 될 때는 보조선을 바깥쪽에 그려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라 라는 것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도형은요 뭐 어떻게 풀어야 하는 룰이 없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보조선 긋고 저 문제 보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런 건 특히 더욱더 안 돼. 도형은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조금 얘기하고 싶었다. 별거 아니지만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 정신없으면 저런 거 생각 못해. 그러니까 많이 연습해야 돼. 평소에 오래 고민할 때마다 내가 왜 안 되지? 도일쌤이 보조선 요런 거 떠올리라 했는데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오케이 굿 좋아요. 자, 그다음에 자, 사인 법칙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할 건데, 자, 요것도 내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건데, 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두 개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요 놈을 공식 없이도 푸는 것을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야. 그래야지 보조선도 늘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조선 풀면서 하는 게 좀 익숙해지면은 슬슬 이제 공식으로 넘어가시면서 맛을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요 공식, 자, 대괄 속에서 지우시고요. 요거 보고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요런 거를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런 게 없고 그냥 얘와 얘가 같다더라 라는 것을 사인 법칙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원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여기 내가 A, 여기 내가 B, 여기 내가 한번 C라고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요 A의 각도를 알아. 내가 얘를 알아. 그리고 요거에 대한 대변 얘도 알아. 그러니까 요것도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특히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궁금할 때는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돼요. 다시 대각과 대변을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반지름이 궁금할 때 한마디로 방정식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A 이코르 2R 곱하기 사인 A처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3개예요. 변이 되거나 각도가 되거나 아니면 지름이 되거나. 그러니까 인풋이 3개야. R, A, 라지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은 여러분들 용도가 이런 게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외접원의 지름 혹은 반지름 뭐 똑같은 얘기죠.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와 그 다음에 대변과 대변이 클 때자가 아니죠. 마주 볼 때자예요. 대변과 대각 요 세 친구가 여러분들이 뭔가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 문제가 보이게 되면은 얘는 사인 법칙이 조금 생각이 나셔야 돼. 그래서 특히 이 외접원이라는 친구는 얘는 흔한 거거든. 이 새끼는 흔해. 코사인에서도 얘를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뭔가 원에 관련된 거는 코사인 법칙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외접원이 보이면은 사인 법칙을 떠올려라 하는 게 대부분 수능 강사가 얘기하는 게 그 의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인풋으로는 반지름, 대변, 대각 요 3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셋 중에 2개를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야. 왜냐면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대변과 대각을 알면 지름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거꾸로 지름과 대변을 알면은 대각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인풋이 3개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인풋이 3개인데 여러분들이 딸랑 1개만 알고 있으면은 식을 만들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 자, 그럼 이제 공식이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줬으니까 저 공식이 왜 나오는지 내가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가 집중해야 돼. 할 수 있어.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잘 들어요. 삼각 B라는 거는 결국에는 직각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 B이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필요한 건 직각삼각형이에요. 자, 이걸 꼭 알아야 돼. 내가 필요한 거는 직각삼각형이어야 돼. 왜냐면 예각과 둔각일 때는 삼각형을 다루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딴 삼각비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나는 직각삼각형을 빌려와야 되겠죠. 빌려와야 되다 보니까 아까 그 개념이 떠와야 돼. 기억나? 중학교 2학년 거?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얘가 뭐가 되더라? 지름이 되더라. 자, 이걸 떠올리게 되면은 이런 보조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보조선을. 따라왔니? 직각삼각형을 빌려왔어요. 중심과 180도, 여기는 9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나는 지름이 2R로 표현되는데 나는 A라는 각도와 얘의 변의 길이를 알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얘랑 얘랑은 위치는 같은데 위치는 다른데 크기가 같아요. 그 말은 내가 얘를 A'이라는 위치로 잡게 되면 A라는 친구랑 A'이라는 위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위치는 다른데 크기는 같다라는 거야. 크기가 같은 새끼에 대해서 니들이 사인을 취하게 되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얘가 30도고 얘가 30도야. 사인을 취해도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내가 얘를 빌려온 이유가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됐기 때문에 삼각비를 쓸 수가 있어요. 빗변분의 높이. 다시 빗변분의 높이. 내가 얘기했죠. 높이가 떠오르면 사인이 생각이 나야 된다고. 높이죠, 높이. 요 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빗변분의 높이. 2R분의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꼴리는 대로 쌤 저는 요쪽을 올리고 요쪽을 올릴게요 하면은 요 놈이 나오게 되겠죠. 요거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삼각함수 사인 법칙의 기본 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들 다른 각도 B와 C에 대해서 또 다른 직각삼각형을 2개를 또 빌려오시게 되면 요 놈과 요 놈이 탄생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쌤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자, 만약에 내가 B를 갖게 하고 싶어. 요 각이 궁금해. 그럼 요 각이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요거랑 똑같은 지름을 갖게 하는 걸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심을 지나게 요런 느낌. 이런 느낌 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가 직각이 되고 요 각과 요 각은 B'과 B가 같게 되면서 똑같이 지름분의 높이 해주시게 되면 요거 놈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2번 더 하시게 되면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얻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야. 내가 얘를 직각으로 할 거니 얘를 직각으로 할 거니 아니면 여기서 직각을 할 거니 그 차이지 결국 하면은 결과가 같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이거 좀 어려웠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더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정리해주세요. 조금 할 얘기가 더 있어. 아직 안 끝났어.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나?
정리됐죠? 괜찮으세요? 자, 조금만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둔각 좀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 가비엘이라고 이런 거 좀 들어보셨나? 요즘 교육과정에 빠졌는데 가비엘이라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일단은 잠깐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가비엘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sin A분의 A 그죠?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이코르 자 2R 자 결국에는 요 놈의 공식을 약간 어떻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요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결국엔 상수잖아. 상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와 얘의 비율 즉 요렇게 분자 분모의 비율과 레이시오죠. 얘와 얘의 비율과 얘와 얘의 비율은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비율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수학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분의 1이고 여기가 만약에 6이야. 그럼 얘가 3이 돼줘야 되겠고 얘가 만약에 뭐 10이야. 그럼 얘가 5가 돼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런 감성이 돼야지 얘와 얘의 비율이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이게 비율이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잘 보세요. A 대 B 대 C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 이해돼요? 초등학교 수학이 좀 어려운 거긴 한데 sin A 대 sin B 대 sin C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 의미가 뭐죠? 이거 변이에요. 변. 대변의 길이는 즉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sin 값에 비례하더라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변의 길이는 sin 값에 비례하더라.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변의 길이가 각도의 크기랑 비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대요. 그건 예각일 때문이에요. 자, 잘 생각해봐. 자, 이것도 좀 생각 좀 교정 좀 해줄까? 자, 예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예각 삼각형일 때는요, 각도가 큰 각일수록 대변이 클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예각이 이렇게 있어. 자, 예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제일 큰 새끼, 요 새끼가 제일 크죠? 요 새끼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제일 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렇지만 둔각이 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도의 크기랑 ABC랑 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sin 값에 대해서 비례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삼각형의 대변의 길이는 sin 값에 완벽하게 비례하더라.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수식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감각적이었고 자, 수식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얘가 등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양변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쌤, 그러면 A는요. 양변에 sin A를 요자다 곱하시게 되면 2R 곱하기 sin A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또 B는요. 양변에다가 sin B를 곱하시게 되면 2R sin B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C는요. 같은 원리로 2R sin C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A, B, C 자리에 이 친구들을 여기다가 숑숑숑 넣으시게 되면 어차피 같은 2R끼리 약분이 돼요. 초등학교 때 배웠죠. 2R 약분이 되면서 sin A, sin B, sin C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수식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수식적으로 양변에다 sin A를 곱해서 A는 요렇게 B는 요렇게, C는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친구들을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어차피 2R이 동시 약분이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비율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이거는 계산적인 거고 두 번째, 직감적으로도 각도와 sin 값은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아까 내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두 개들 다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약간 내가 뭐라 하지? 무리가 되려나? 여러분들 요거는 좀 교육과 과정은 아닌데 조금 찝찝해서 자, 요것도 얘기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게 성립이 되면 자, 봐봐. 등호 요게 성립이 되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수능은 안 나와. 수능은 안 나오는데 내신에 나올 수도 있어서 혹시 몰라서 요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모끼리 싸그리 더한 것 분의 분자끼리 싸그리 더한 게 비율이 똑같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가비의 리라는 놈인데 이게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빠져있는데 여러분 전 교육과정에 있어요. 근데 학교생이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왜 얘기를 했냐면 봐봐. 이거는 증명이 바로 가능합니다. 왜? 아까 내가 A는 요렇게 B는 요렇게 C는 요렇게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A 자리에 이 친구 넣고 B 자리에 이 친구 넣고 C 자리에 이 친구 넣으시면 이 R로 묶입니다. 아, 뭔 소리야 얘가? 이 R로 묶여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차피 약분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R이 되게 되면서 얘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냥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건 아닌데 어떤 비율을 이루게 되면은 분모끼리의 합분에 분자끼리 합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는데 내용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약분이 되는 거니까 요 정도도 같이 봐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만족하게 되면 요것도 좀 떠올랐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나서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정리 한 2, 3분 정도 걸릴 테니까 쉬는 시간 여러분들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25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25분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 그냥 사인 법칙 예각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는 둔각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둔각. 자, 결론적으로는 예각이나 둔각이나 결과가 똑같아서 공식은 그냥 이거 쓰는 거 똑같은데 자, 이유는 알고 쓰셔야 되겠죠. 자,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루루. 자, 이런 원 있어요. 자, 요렇게 내가 만약에 둔각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둔각 A, B, C. 이것도 상식이지만 여러분 삼각형에서는 둔각이 절대적으로 한 개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둔각은 두 개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길이를 알아. 그리고 여기 있는 대각의 크기를 알아. 그랬을 때 나는 왜 저번에 반지름이 궁금해? 라는 거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생각을 떠올려야 됩니다. 모든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이 친구가 직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빌려올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빌려올 겁니다. 따랐습니까, 형님들? 자, 그럼 얘가 중심각이 180도가 되면서 여기가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요만큼의 크기가 아까도 내가 강조했지만 얘와 얘를 더한 게 반드시 18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각의 크기를 파이 빼기 a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괜찮니? 자, 그러면은 내가 높이를 알고 각도를 알고 빗변을 2r이라 두고 싶어. 사인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시작. 사인 파이 빼기 a는 그죠?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아까 강조 진짜 많이 했죠. 뭐였냐면은 사인 파이 빼기 a나 사인 a나 같다라고 했죠. 왜냐면 얘는 그거 뭐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높이가 같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사인 a입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사인 이쪽 값이나 사인 이쪽 값이나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는 뭐가 됩니까? 2r분의 a. 막상 써놓고 보니까 너네가 아까 예각일 때 했던 그 공식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둔각이든 예각이든 결과는 같지만 둔각일 때 같았던 이유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사인 값이 쌤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각에 대해서 똑같이 하시게 되면 결과가 같게 되면서 공식은 똑같다더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은요, 둔각일 때랑 예각일 때 두 개 더했을 때 180도가 되면은 항상 값의 크기가 같게 나타난다라는 거는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막 각변한 공식까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삼각형에서는 뻔하니까 삼각형은 예각 아니면 둔각이에요. 그죠? 물론 직각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기계적으로 되면 좀 많이 편해. 그러니까 너네들이 하나를 생각 거쳐와서 안 가고 바로바로 탁탁탁 되니까 생각이 빨라지고. 이제 너희들 이제 기말고사 때는요 시간이 많이 모자랄 거예요. 도형 문제 푸시면요 시간이 넘칠 수가 없어. 고민 많이 하셔야 되니까 좀 기본적으로 뭔가 공식처럼 탁탁탁 되는 것들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는 좀 뭐 이 개념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하나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어. 실제로 이런 게 시험 문제 풀 때 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요 각과 요 각을 니들이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이 값이 궁금해. 요거. 요 초록색 길이가 궁금해.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관심각이 여기 있는데 빗변을 알고 있죠? 근데 나는 높이가 궁금한 걸까요? 밑변이 궁금한 걸까요? 얘는요? 이거 밑변인 거 보이십니까? 얘를 요렇게 찍은 거니까. 그럼 밑변이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코사인 떠올라야 돼. 그래서 요 초록색 길이가 코사인 파이 빼기 a를 가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요 놈한테.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걸 가해주시면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니들이 문제를 풀 때 내가 각도와 지름 뭐 이런 거 뭐 빗변을 알고 있어. 내가 세로가 궁금한가 가로가 궁금한가 떠오르면은 가로면은 코사인을 가해주면 되고요. 세로면은 사인을 가해주면 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물론 탄젠트는 기울기 요것도 있긴 한데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코사인과 사인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탄젠트는 거의 안 나와. 그냥 탄젠트는 기울기랑 똑같은 놈이다. 그냥 그 정도만 가볍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막 보여야 돼. 내가 관심 있는 게, 아, 내가 이 초록색 길이만 구하면 풀리는데, 근데 정보가 이 친구랑 각도밖에 없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이거랑 이거랑 아니까 밑으로 내려 찍네? 얘는 코사인이 되겠구나. 이런 게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요 사인 법칙과는 관계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랑 한번 요거 예제 가볍게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거를 지금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공식 없이 한번 이걸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자, 도전! 자, 공식 없이, 즉,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생각을 좀 해봐라. 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됐잖아.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원도 그리고, 그죠? 실제로 75도랑 45도가 되게끔 그려보는 거야. 그려본 상태에서 원도 한번 매저번호 그려보시고 중학교 도형만으로도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 사인 법칙 딱 공식 적어놓고 거기다 뭘 대입하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공식 없이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 공식 없이. (75도면) 좀 큰데. 자, 지금쯤이면 나오셨어야 돼요. 자, 개념 된 친구들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 삼각형은요, 각 두 개 하면 나머지도 아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구해봅시다. 이거 얼마입니까? 120도 더하면 여기 60도가 되겠네.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들 나는요, B랑 반지름이 궁금해요 라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내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사인 법칙은 대각과 대변과 반지름의 길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보시면 내가 궁금한 게 얘기는 한데 얘가 궁금한 거는 얘가 B거든. 얘 바로 못 풀어. 왜냐면은 나는 반지름도 모르고 B도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가 지금 2개예요. 얘는 못 풉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반지름이라도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먼저 이용해서 반지름부터 구한 다음에 내가 반지름을 알게 되면은 이제 요 각도와 반지름을 아니까 여기 있는 이 B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캐치를 해야 돼요. 항상 그냥 푸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조건 3개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각, 대변, 반지름.
그죠? 셋 중에 두 개는 알아야 나머지 하나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각과 대변을 아니까 여기서 반지름 구할 수 있고요. 반지름을 구하게 되면 대각과 반지름을 아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막 푸는 게 아니야. 알겠지? 제발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자, 그러면은 요 대각과 대변을 아니까 내가 강제로 직각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지름이 되게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45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나는 지름을 알아요. 2R. 자, 그러면은 드디어 사인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높이. 그죠? 2R분의 2 루트 6.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거 푸시면 R이 나오죠? 근데 물론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뭐였죠? 내가 이 길이 알죠? 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요렇게 안 가고, 아, 선생님 2 루트 6이라는 길이는요, 요 빗변에서 이 각을 내려 찍는 게 아니고 옆으로 찍죠. 그러니까 사인이 보여야 돼. 사인이니까 2R 곱하기 사인 45도.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입니다. 이런 게 연습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된다고. 이거 연습하면 되게 편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바꾸지 말고 그냥 옆으로 찍으면 사인, 밑으로 찍으면 코사인인 거 아시게 되면 그냥 바로 돼요.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약분, 아, 병신 이거 약분할 걸. 아,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 넘기시면 그죠? 루트 2R은 2 루트 6이 되겠고, 약분하시면 R은 2 루트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 자, 아직 안 끝났어. 자, 반지름은 알았는데 얘가 2 루트 3이야. 난 B를 희망해. 자, B를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60도와 반지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또 만들 겁니다. 직각삼각형을. 결국엔 얘가 지름이 되게끔 만들 건데, 60도가 중심이 요 정도쯤 이따 쳤을 때 이렇게 해서 얘를 B'이라고 여기를 60도로 잡으시면 되겠죠. 됐죠? 근데 나는 지름을 알아요. 지름이 요거의 2배입니다. 4 루트 3. 쌤, 여기가 4 루트 3이에요 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또 사인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자, 보세요. 빗변을 알고 각도를 알고 있죠. 얘는 내려 찍은 게 요건데 얘는 옆으로 찍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인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요 길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 길이에 4 루트 3이라는 길이에 사인 60도를 그냥 취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인 60도는 암산으로 2분의 루트 3. 됐니? 약분. 2, 3은 6. 그래서 B는 6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요거 괜찮아. 네, 사인 해주고 이렇게 표현해서 천천히 하시는 거 좋은데, 근데 이게 연습이 많이 되시면요, 여러분들이 가로랑 세로를 핸들링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기계적으로 빠르게 돼요. 훨씬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물론 요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외우진 말고.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정리. 아, 그래서 사인 법칙은 외접원이 보일 때 떠올려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무조건 외접원이라서 쓰는 게 아니고 대각과 대변과 반지름 3종 세트 중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2개를 알고 있어야지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멍청하게 B부터 바로 구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B부터 구하시면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도형 풀다 보면 니들이 막 그냥 꼴리고 싶은 대로 막 푸는데 그럼 안 돼. 항상 순서와 논리가 딱 맞게 가셔야 됩니다. 알겠지? 쉬운 문제는 그냥 뒤죽박죽으로 풀어도 나와요, 답이.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는 뒤죽박죽으로 풀면은 니들 머리가 못 따라가니까 차근차근 설계하면서 가셔야 돼. 아, 내가 필요한 게 뭐지?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게 뭐지?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탁탁탁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처음엔. 데닐, 좋아. 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자, 이제 요거 한번 도전해 볼 건데, 자,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자, 지금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도전. 자, 요것도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래, 얘들아? 아, 씨발, 그려져 있네요. 이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 그림. 설사 이 그림이 없더라도 니들이 저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빠르게 구해봐. 빠르게. 아유, 1분이면 되겠다. 해봐. 답 나왔죠?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쯤엔 나왔어야 되는데, 삼각형은 각 2개를 알면 하나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얘네들
짜증나죠?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각이 보이면은 반드시 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0도가 주인공이야. 얘를 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직각삼각형 아니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그지? 근데 내가 각도와 대변을 알고 있으면은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요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게임 끝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형님들? 60도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반지름이 궁금해요. 자, 얘의 길이가 궁금한 거죠? 모르니까 X라고 나. 자, 또 연습해볼까요? 대변을 알아요? 각도를 알아요? 얘는 내려 찍은 게 아니고 옆으로 찍었죠. 그러면 사인이 떠올라야 돼. 자, 시작. 루트 6이라는 길이는 X에서 사인을 취해줘야 돼. 얼마? 60도.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이게 바로 돼야 된다고, 얘들아. 따라서 X는 요거 약분하면 루트 2거든요. 2 루트 2라는 결과가 나와요. 지름이 2 루트 2니까 반띵은 당연히 루트 2가 되겠죠. 이런 거 틀리지 말고. 그럼 요거에다가 제곱 파이. 그러면 2파이. 몇 번? 4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사인으로 천천히 가셔도 되는데 익숙해지면 내려 찍으면 코사인, 요렇게 찍으시면 사인. 요걸로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됐노? 좋아. 자, 요것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비슷한 느낌으로. 자, 여러분들이 내려 찍냐, 옆으로 찍냐 감성으로 하신 다음에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수능 옛날 문제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이거 도전해보세요. 단위 괜찮아요? 이렇게? 오케이. 내려 찍으면 코사인, 옆으로 찍으면 사인. 별거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니들 머리가 굳으면 이런 게 안 된다고. 내가 시키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번엔 그림이 안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그리셔야 돼요, 형님들. 자, 그림 여러분들 그려보시고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고민을 해봐. 이거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80도 은근히 큰데. 쉽지 않아. 자, 이렇게 되시는 거 맞습니까, 형님들? 자, A, B, C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반지름이 궁금해. 자, 반지름이 궁금합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아니에요. 직각삼각형 만들게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특수한 얘 하나뿐이야. 어쩔 수 없어. 이걸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자, 그러면은 A, B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6입니다. 나는 얘가 궁금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대변과 각도 옆으로 찍죠? 사인. 따라서 6이라는 친구는 X라는 놈에다가 사인 60도를 가해줘야 돼요. 되니?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란 걸 배웠어. 따라서 X는 이거 얼마입니까? 12에다가 루트 3을 나누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약분하시면 얼마입니까? 3분의 12 루트 3 계산하시면 4 루트 3. 얘가 지름이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 지름입니다. 됐니? 그럼 반지름은 2 루트 3이 되겠네요. 됐죠?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하셔야 돼요. 내려 찍으면 코사인, 옆으로 찍으면 사인. 이렇게 툭툭 보여야 돼요. 좋아요. 자, 수능 문제 한번 옛날 거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도전. 자, 이것도 도전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어. 이것도 많이 중요하다. 이건 중학교 도형을 좀 쓰셔야 됩니다. 이건 중학교 도형을 조금 써야 된다. 이런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중등교 안 되는 애들이 이런 문제 못 푼다고 마음이 아프게. 이거 풀어야 되는데 바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 그냥 남자 뒷동네 친구들 내가 지금 공식 안 쓰고 풀고 있는 거 보여요? 공식 안 쓰고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그냥 도형 그 자체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발 병신같이 공식 써놓고 어떻게 넣을까 고민하지 말고. 자, 이 문제는 좀 어렵긴 한데 살짝 보여야 되는데. 이거 단위 보여요? 이거 뭐가 핵심인 것 같아요? BD의 정체가 뭐죠? 맞아요. 저게 지름인 게 보여야 돼요. 왜죠?
70과 20을 더하면 90이니까 여기가 직각이에요. 내가 아까 강조 많이 했죠. 직각삼각형이 모이면 원이 떠올라야 된다고. 근데 얘가 지름이 되어줘야 돼요. 얘가 지름이란 얘기는 중심각이 180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태찬아 이해되냐고? 여기가 40도입니다. 따라와들. 무슨 소리예요? 40과 20을 더하면 얘가 D라는 각도가 되는데 얘가 특수가 60도가 된다는 걸 캐치하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걔가 궁금한 게 아니야. AC의 길이가 궁금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 선생님이 사인 법칙을 쓰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6루트3이 지름이라 했으니까 이거 절반인 반지름인 3루트3. 얘가 결국에는 레디우스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게임이 끝났네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AC의 길이가 궁금해. 궁금한 거 X라고 놔볼게요. 지금 요 핑크색 삼각형이 아쉽게도 직각삼각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각삼각형 만들 겁니다. 60도를 이용할 거예요. 태찬아 집중해 봐봐. 그러면 내가 지름이 되게끔 할 거야. 지름이 되게끔 요렇게. 됐니?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니? 나는 근데 여기에 지름이 6루트3인 거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X 게임 끝났죠? 자, X 갑니다. X는 요 각도에 대해서 옆으로 찍어야 돼요. 그래서 X는 옆으로 찍으니까 사인인데 6루트3에 대해서 사인을 취해줘야 돼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약분 찍찍 3, 3은 9, X는 9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냐? 이렇게 중학교 도형 이용해서 맛있게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어? 좋아요. 여러분들 딱 요거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요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이것도 조금 옛날 수능이긴 한데 자, 2000년도 수능이면 나보다 더 조상님이네. 제가 10학번이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 세대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엄마 아빠는 10살 차이밖에 차이 안 날걸? 나이를 이제 벌써 이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내 나이 딱 곱하기 2를 해야지 학부모님 나이가 됐었는데 이제 나는 진짜 10 정도 더 하면 이제 학부모님 나이가 됐어요. 나도. 이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거 너무 감각적으로 풀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를 감각적으로 숫자 때려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저걸 구하는 과정을 좀 정확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 주관식이라 하시고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의 값의 비율을 정확하게 구해보세요. 물론 때려 맞출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비례상수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정확하게 구해보세요. 자, 비례상수라는 건 우리 로그에서도 많이 연습했습니다. 여기다가 K 이런 식으로 놓고 여러분들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바로 나올 거야. 자, 표현해봐요. 해노.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하기 앞서서 아까 내가 조금 강조했던 거 하나만 좀 언급하고 그 다음에 풀게요. 아까 기억나요? 그 사인 법칙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면 나왔던 포맷이 있는데 자, 뭐였냐면요, 변의 길이의 b는요 뭐에 비례하냐면 각도에 비례한 게 아니었어요. 뭐였죠? 각도에다가 사인 값을 취한 거에 비례했더라. 요거를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럼 거꾸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A, B, C의 비율을 알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각도의 비율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또 거꾸로 내가 만약에 각도의 비율에 사인 값을 취한 결과를 알고 있다라면 거꾸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보다는 요게 여러분 좀 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2대1 때 루트 3이면 니들도 알거든. 아, 이거 다 특수각이구나. 근데 요 값을 알고 있을 때 요쪽으로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가 조금 더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내가 비례상수 K라고 뒀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쌤, 사인 A는요 6분의 K고요. 사인 B는요 2루트 3분의 K고요. 그 다음에 사인 C는요 3분의 K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차피 K는 비례상수이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된다 생각하시면 약분하면은 조금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어디 보자. 얘는 6분의 1이란 감성이 되겠고요. 여기다 루트 3을 곱하게 되면 6분의 루트 3이라는 감성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6을 맞춰주려면 얘는 6분의 2가 되는 거 맞아요? 어차피 6으로 통일이 됐으니까 초등학교 과정에서 얘를 약분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은 1, 루트 3, 2라는 크기를 갈 수 있겠죠. 아까도 내가 강조했지만 사인 값은요 뭐랑 비례한다고? 변의 길이랑 그대로 비례한다고. 그 말은 변의 길이가 2대 1대 루트 3이라는 거예요. 아, 2대 그러면은 그려봐요. 자, 2대 1대 루트 3 헷갈리면 2대 1대 루트 3인데 1에 해당되는 게 A거든요. A가 1이잖아요. 그 말은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A가 반드시 여기가 되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가 얇네. 그럼 몇 도야? 30도. 30도니까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꼭 기억해두세요. 요거 원리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례상수를 놓은 상태에서 절대 때려 맞추지 마시고 K에 대해서 정리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약분하시면은 변의 길이 B랑 같은 놈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각도를 알면은 변의 비를 알아요. 그리고 거꾸로 변의 비를 알아도 각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은 중학교 3학년 때 존나 많이 했어. 이거 모르는 애들 없을 거야. 근데 이쪽 방향으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 수업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날 수업이니까 본인이 내가 좀 수행평가가 많아요 친구들은 나 몰래 도망가시면 되겠고, 수고 많았고 이제 클리닉 뒤에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코사인이랑 넓이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